네, 오늘 비즈플러스는 3차 남북 정상회담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진행될 이 3차 남북 정상회담, 오늘 결국 이제 막이 올랐는데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정상 간에는 세 번째 만남이지만 평양에서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역시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첫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오후 3시 45분에서 시작이 돼서 조금 전인 5시까지 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남아있는 남북관계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지금까지 진행됐던 워낙에 파격적인 것들이 많아서요. 굉장히 눈을 이렇게 놀라게 할 만큼 화려한 모습들이 많았을 때 그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 의원님께서 먼저 오늘 보시면서 뭐랄까요? 리스트를 이렇게 순서로 한번 뽑아보신다면 1, 2, 3가 뭡니까?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요. 네. 1은 생중계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평양 순환공항을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잡은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김여정 부부장 왔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잡죠.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따라가면서 카메라를 잡은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그림을 보내줬다는 건 그것도 생중계로 이게 남북 교류사에서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그다음 예.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평양에서 찍은 거는 우리가 찍은 게 아니었단 말씀이고요. 우리가 찍은 것도 있지만 생중계는 아니었죠. 생중계는 아니었다. 녹화분이었죠. 그러니까 모두 이제 편집된 장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인상적인 건 우리 촬영진이 현장에서 그림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상 국가하고 전혀 다름없는 의전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항에 지금 북한의 포스트 레이디가 나와서 예. 저렇게 그러니까 양쪽 치면 이제 두 정상과 포스트 레이디 4명이 맞습니다. 선 예. 그림은 이 남북 관계에서 최초의 그림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1, 2, 3를 세 번째 꼽는다 그러면은 가장 성대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인원이 순환공항에 밀집해서 예. 영접을 하는 건 처음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카프레이드 장면도 완벽한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혼자 예. 행사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 파격이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남쪽에도 아주 탁월한 연출가가 하나 있죠. 탁현민 청와대. 씨요? 예. 그렇지만 북쪽에도 여기에 버금가는 김여정이라는 부부장이 선전 부부장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이런 파격적인 그림은 시작일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행사에 이어서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많은 장면들이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환영에 가슴이 벅차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습니까? 네, 좋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할 얘기가 없는데 어떻든 정말 그 성심성의껏 문재인 대통령을 맡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도로로 오면 우리 도로가 너무 나쁘니까 비행기로 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지키는 약속을 지킨다 자기는 예.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대도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은 꼭 지킨다는 그런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환대를 한 거지만 또 조금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만큼 환대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우리에게 그만큼 환대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협력이라든가 특히 그렇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왜냐하면 관광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북한에 대거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측 대통령을 이게 모시는 그런 메시지 중에는 이건 순전히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은 뭔가 지금 잘을 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핵 문제에 관련돼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는 건지 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신고 문제거든요. 신고에 대한 의지 표명 예. 정도만 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 정상회담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결의 기대에 잊지 말고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 내야겠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한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조금 뭐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 지금 정상회담이 아직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오질 않아서 그렇게 따지면 3시 45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이 5시 39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아직 채 안 되긴 했는데 그럼 뭐 조금 더 얘기가 진전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좀 가져볼까 하고 하여튼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 상황을 전달을 드리면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 나온지는 나오면 다시 두 분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좀 디테일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아주 격하게 감동을 하셨던 부분들 일단은 내려와서 포옹하는 장면 보니까 이게 지난번 5월 26일 2차 정상회담 때도 사실은 나가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포옹을 격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좀 낯설었지만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반갑게 포옹을 하더군요. 지난번 포옹은 조금 연출된 감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격하게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반가워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저는. 때문에 네. 지금 지금 사실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지금 엄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핵 협상 국면에서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지금 일종의 연출이 사실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의 신뢰는 매우 깊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충분한 환대, 그다음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간 의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네.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3시 45분에 시작됐다 그러면 예정보다 늦은 거죠. 맞아요. 예. 15분 늦었죠. 근데 끝나는 시간은 크게 늦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에 그 관람이라든지 환영 맞아요. 예정되어 있는 게 있죠. 예정돼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런 엄혹한 이런 국면을 타개하고 정말로 아슬아슬한 회담을 한다 그러면 끝을 알 수 없는 끝장 토론식의 정상회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이 딱 그 생각이었는데. 예, 그러면 이 시간은 판문점 회담보다 짧거든요. 그리고 내일 오전의 회담도 지금 이후에 기자회견이 예정된 회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본 그림은 그려졌구나. 그러니까 얼추 실무자들끼리 중요한 얘기들은 걸추 된 거고 뭐 거의 그렇다 다 봐야 된 된다 거죠.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 비핵화의 합의는 모른다. 블랭크다. 비어있다. 이 얘기는 상황의 엄중성, 그다음에 합의 과정에 힘들었던 지난함을 얘기하는 거지. 정말로 블랭크다 그러면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으로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블랭크라고 했던 얘기는 결국은 지금 사실 우리가 좀 북미 간의 좀 협상 이런 것들이 좀 교착 상태에 빠진 걸 감안하면 우리가 축포를 쏘아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비핵화, 특히 비핵화 관련해서 가장 예민한 문제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뭐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군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오늘 오전에 했거든요. 물론 윤영찬 수석이 전했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무산될 뻔한 위기를 우리가 연결해서 6.12 때 합의문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도 그런 역할일 겁니다. 과거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제 폼페오 지금 이 얘기가 유엔에서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서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럼 폼페오 장관 방북을 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그럼 10월경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가 11월이니까요. 그러니까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서 그 전에 종전선언과 글쎄요. 이 추가적인 비핵화 등이 등가물로 동시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 저 교수님 배석한 사람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지난번 때랑 뭐 배석하는 멤버들이 같은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훈 국정원장, 정우영 안보실장 실장이고요. 좀 예상이 됐었죠. 그러니까요. 북측도 역시 김영철하고 김여정이 배석을 했어요. 예. 뭐 거의 예상대로 배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쭉 이어져 왔던 남북 간의 그 신뢰랄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무슨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없다는 그런 그 의미도 같이 내포돼 있는데 앞서 이제 질문하신 것과 조금 더 연결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하는 게 이번 그 정상회담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북미 대화를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이랄까요? 어떻든 신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차 정상회담만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큰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신고와 관련된 뭔가 진전된 뭔가를 내놓지 않겠냐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것이 없이 정상회담이 과연 성사가 됐을까?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은 굉장히 국민의 기대 수준을 아주 낮춰놨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괜히 좀 높여놨다가 만약에 잘 안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국민의 기대 수준을 최바닥으로 내려놓고 이제 뭔가 좀 진전된 모습을 나타내므로써 큰 성과가 이제 된 걸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신고와 관련된 진전된 그러한 발언이 됐든 아니면 문서로 만들든 그런 것들이 내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수행 인물들의 라인업을 보면요, 거기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 쪽 뭐 라인업은 다 아실 테고, 그렇죠. 공항에 영접을 했을 때 맨 먼저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있었죠. 첫 번째로. 옆에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넘버 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리수영 부위원장, 대외 담당 당의 최고 실세입니다. 그 다음에 리용호 외무상. 이 둘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대외적으로 하는 핵심 실세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옆에 군인이 둘 있었는데 둘 있었죠. 첫 번째가 이 김숙일 총정치국장.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직함이 없죠. 왜냐하면 정치군인들 총괄하는 거니까요. 뭐 굳이 얘기하면 기무사령관인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개념이 다른. 참모총장 위에 있는 정치군인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노광철 인민무력부장이거든요. 그러면 외교 라인업, 그다음에 군 라인업이거든요. 다 서 있는. 여기는 이제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 조치. 그다음에 이쪽들은 비핵화 부분의 협상. 요 라인업을 요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 참모들과 회의에서 가시기 전에 자, 이번에 주요 의제는 비핵화와 군사 분야 신뢰 구축이다. 요게 가장 큰 틀에 지금 그 얼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훈 김영철 라인은 계속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연속성을 갖고 신뢰를 가지고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뭐 무슨 파탄이 일어난다든가 깨진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잘 되는 일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제가 전망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수님 표정이 제가 그동안에 뵀던 것보다 오늘 제일 밝습니다. 그래요? 기대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바람도 그럼요.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막 도와주니까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재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북미 관계 개선하지 않으면 남북 경제 협력 안 되는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파격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관련된 진전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김여정 부부장의 밀착 수행 이번에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순안공항에서도 그렇고 또 백화원에서도 이제 두 정상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더라고요. 그 독특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대통령 의전을 저렇게 총괄 지휘하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 카메라에 갖고 김여정 부부장을 찍는다고 그러지만 우리 총괄 지휘자는 숨어 있어요. 미리 각본 대로 다 움직이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모든 것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모든 카메라에 다 잡히는 동선을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직함은 이제 북한의 실세 부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조직지도부, 지금 최룡해가 조직지도부 부부장. 넘버 2가 있는데 하고. 공안 라인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선전순동부가 쉽게 말하면 최고 존엄. 지도자의 이미지, 정치, 그다음에 권위, 그다음에 우상화 이런 걸 모두 총괄하는 분야거든요. 여기에 비록 직함은 부부장이지만
지금 박광호가 이제 선전동부 부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김여정은 부부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여정이 실질적으로? 모든 실세인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에는 이제 오빠 꽃은 많이 받는 건 봤는데 오늘은 백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꽃까지 지금 받더라고요. 예. 우리도 거의 뭐 같이 그냥 김여정 부부장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예, 그래서 역시 리설 오늘 눈에 띄는 건 리설주 여사보다 제가 보기엔 김여정 부부장이 더 동선이 눈에 띄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항에서 이 김여정 부부장이 괜히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걸 아마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김여정 부부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본 적이 예,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인상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백화원에서도요. 백화원에 문 대통령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멀리서부터 예. 이 김창선 실장과 함께 동선이 예. 포착이 됐었거든요. 예. 먼저 와서 영접을 준비하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김여정 부부장이 뒤에서 그렇게 또는 뭐 앞에서 눈에 보이게도 이렇게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일테면 독재 국가고 그 김정인 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존엄의 안위는 정말 국가의 안위와 그럼요. 똑같은 그런 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의전들이 사전에 현장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전달했을 경우에 보안이 세계되고 거기에 관련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역시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김여정과 정말 한두 사람 정도만 아는 것 아닌가. 예. 그렇다면 그 현장에 가서 그 사절단도 직접 찾아가서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 처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러한 독특한 그 독재국가의 독특한 경호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예. 공항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최고의 뭐 존칭이겠죠. 예. 각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요즘 대통령님 그러지 뭐 대통령 각하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 북은 지금 이번에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표현인데 이제 북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는 이제 그러한 표현인 거고 역시 왜 그러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순수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예.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말씀을 예. 드린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환대를 해서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다는 그런 식으로 그럼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든 최고의 환대를 하기 위해서 21발의 예포도 쏘고 각하라는 표현도 쓰고 했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21발의 또 예포는 사실 오늘도 화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국빈 방문할 때 정상국가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 처음 말씀하셨던 그럴 때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랬고 또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카퍼레이드를 아마 오늘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로 꼽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처음에 공항에서는 따로따로 갔다가 중간에서 만나서 같은 차에 타고 이제 카퍼레이드를 한 거잖아요. 물론 옆에 이제 열렬한 평양 시민들의 환영도 있었고 그 사이에서 분명히 좀 두 사람 간에 약간 대화하는 모습도 잠깐 나오기도 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뭔가 하여간 색달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은둔의 평양 그다음에 독재 국가의 어두운 이미지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딱 빼고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국가의 의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항에서 최고의 영접. 보통 이제 강요 중에 가장 높은 강요를 내보내서 영접을 하고 이제 영빈관이나 아니면 이제 집무실에서 맞거나 맞아. 그런 그렇죠. 게 일상이거든요. 보통 그런 식이죠. 그런데 포스레이드까지 같이 데리고. 나가서 네. 그 다음에 사열을 했고 분열을 했습니다. 맞아요. 분열을 하고 순환공항에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양에서 지금 이제 순환공항이 서울로 치면은 일산 정도쯤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백화원은 성동구 뚝섬이나 서울숲 정도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는 그 동선에 저렇게 많은 또
그 연도에 물론 이제 평양에서 찍은 중앙 TV의 그림은 본 적이 있지만 네, 네. 저렇게 많은 인원이 그 운집한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 사이에 그 특별한 의전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 도보다리의 대화처럼 이번에는 그 차 안에서 동승을 하면서 상당한 둘만의 깊은 글쎄요. 대화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예상하기는 오전만 해도 카프레이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따로따로 출발을 했을 때만 해도 예. 사실 2000년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2000년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동승을 해서 움직이는 바람에 예. 돌아와서 상당한 오해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무슨 밀담을 했느냐, 미래학을 그러니까 했느냐, 말입니다. 뭐 그런 이제 온갖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그런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온 이제 동영상 보니까 결국 이제 카프레이드 같이 했고 카프레이드 그 한 차에 타면서 네.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하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혹시 무슨 얘기했나 또 거기에서 둘이 뭐 지난번에 왜 도보다리 밀담 때 뭐 밀담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도보다리 정상회담 때도 입술을 뭐 읽는 사람까지 등장을 맞아요. 했다면서요. 어쨌든 뭐 네. 그만큼 두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아직까지도 정상회담이 끝났다는 얘기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조 의원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역시 비핵화 문제, 또 하나는 양국 간의 이 무력 충돌, 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실천 방안 뭐 이렇게 일단 요약을 해서 봐야 될 텐데 지금 2시간 이제 넘었거든요. 좀 길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 지금 상황은 끝났을 것 같은데요. 끝났을 것 같다? 네, 끝났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림이나 어떤 소식이 지금 아직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잡혀 있는 시간 자체가 일단 많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2박 3일 전체 일정을 보더라도 정상 간의 회담 자체가 많지 않고 그렇다고 또 실무회담이나 이런 게 또 지금 일정이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크게 쟁점은 없는 것 같다. 크게 쟁점은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아마 군사적인 신뢰 구축 부분은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글쎄요. 뭐 일단 뭐 NLL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그걸 우회하는 방법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비핵화 부분에서도 아까 공항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저 배경 그림도 지금 두 분이 웃고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그렇게 이견이 있거나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연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을 거다. 예. 이미 합의된 결과들이 뭐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 두 분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유출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뢰가 차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대하는 또는 뭐 들은 바가 있겠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 받아서 뭘 또 얘기를 하면 더 큰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얘기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살 때는 핵 문제에 관련돼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신고를 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정도는 잘 되는 거거든요. 구두적으로라도. 예, 구두적이든 뭐든 하여튼 네, 네. 공개적으로 세계 사람이 알아듣게 그렇죠. 얘기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받아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냐. 그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루자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는 해달라는 거죠. 그럼요. 그게 상호교체가 물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종전선언 해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네. 남북관계에서 뭔가 실질적인 뭔가 조치를 물론 NLL 문제도 있고 뭐 복잡한 문제가 좀 있기는 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없다는 건 제한적이죠. 너무너무 김정은 형이 잘 안단 그렇죠. 말이에요. 따라서 자 신고에 관련된 전향적인 조치를 해주겠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은 반드시 와야 된다. 플러스 남북관계에서 금호상관광 재개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여튼 경협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큰 걸 달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조한번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인 동감인데 예. 길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두 분이 막 그것에 감론을 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정상회담이 어디서 이루어질지 장소도 관심을 많이 그렇죠. 모았었는데 노동당 청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라면서요? 근데 이게요 당연한 예.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두 차례는 백화원에서 했거든요. 예. 김정일 위원장식에. 이게 그때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왔는데 큰 호텔에 묵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하러 그 트럼프 대통령 호텔로 안 가죠.
회담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하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 중앙청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입니다. 백화원은 숙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 국빈들 뭐 이렇게 그렇죠. 왔을 때 그러니까 숙소라면서요. 예. 김정일 위원장이 비정상적이었던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일반적인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집무실에서. 그러니까 예. 당연히 예, 노동당 중앙청사에서 하는 거고 다만 편의상 내일 회담은 백화원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상국가에서 하는 방식인 거네요. 그럼요. 이게 정상입니다. 저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자기 집무실을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중요한 행사나 결정, 접견을 모두 다 노동당 중앙청사에서 합니다. 집무실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접견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이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를 보인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냥 일상적인 정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표현이 연출이 될지 뭐가 됐든 간에 의도적이든 간에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노출시키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만요. 그 노동당 중앙청사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을 생중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우리 카메라는 거기 안 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중앙 TV가 촬영한 영상을 받아서 쓰거나 그러게요. 이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 시간에 이번에 들어간 17명의 경제인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 수용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리용남 내각 부총리, 우리로 따지면 경제부총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만나고 있을 거로 좀 알려졌는데 글쎄요. 이 경제부총리를 우리 이런 뭐 대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그 자리가 일단 상견례 정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의미를 좀 거기다 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경제 총수들이 오셨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접견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전이 있을 때 대규모적인 그런 투자랄까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북한 측의 입장을 전달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수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하겠죠.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보다는 뭐 경청을 하고 저 사람들이 이런 요청이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얘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만 어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경제 발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병진 노선으로부터 그렇죠. 경제건설 총 집중을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든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자본, 미국 자본, 러시아 자본, 중국 자본이 있지만 그런 외세 자본보다는 그래도 민족 자본이 더 낫지 않을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싱가포르라든가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그 화교 자본들이 대거 초창기에는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것이 발판이 돼서 오늘날 싱가포르나 중국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남한의 그러한 정말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남한의 그런 총수들이 좀 대거 투자를 해달라. 더군다나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LG라든가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번 도약이에요. 중간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 도약. 이렇게 뛰는 거죠. 번에. 단번에 도약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IT 인력들 북한은 그 IT 인력이 굉장히 셉니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IT 인력들이 그런 것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도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게 해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요청이랄까 설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경제 부분 중요하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요. 4대 그룹 총수 물론 이제 현대는 뭐 고위 간부 같습니다만은 갔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안 갔죠. 그다음에 장하성 정책시장도 안 갔죠. 기재부 장관 안 갔죠. 산자부 장관 안 갔죠. 그러니까 경제 컨트롤 타워는 아무도 안 간 거죠. 그럼 뭐냐면 지금 대북 제재 국면 때문에 당국 간에는 경협의 진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평양에 마침 아까 리용남 경제부총리가 뭐라는 사람이냐면 북한 경제의 사령탑입니다. 박봉주 총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평양에 국제경제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요. 때마침. 지금요? 예, 지금. 뭐냐면 일부러 날짜를 맞춘 거죠.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우리가 하도 도발에 익숙하지만 지금 눈은 경제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계획에 두 가지가 지금 문제인데 하나는 뭐냐? 철도, 도로, 전력 같은 SOC 문제입니다. 소셜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에부터 얘기하던 얘기가
삼성이 북한에 투자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국제적인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두 삼성 번째, 정도면. 삼성의 예. 투자는 대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 그룹 총수가 리용남 경제부총리를 만난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만 아마 이 경제계 인사들이 가서 그냥 방에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산업 현장 가기는 어렵고 보일 때가 그러면 아마 그 경제 박람회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북한의 경제에 대한 어떤 신인도나 어떤 북한 주민들 삼성 다 합니다.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일종의 고육책으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는 우회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가는 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임종수 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제고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이렇게 딱 끊었고요. 일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북한 그 특별수행원에 포함이 되어야 될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군요. 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남한의 한국의 기업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삼성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 제품이 아유. 북한으로 직수 북한의 남한 연구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북한 연구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럼 양질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 일반 주민들도 소위 말하는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를 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요즘 뭐 장마당에서 아. 다 퍼져 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남한 소식은 물론 이제 모든 걸 안다는 것보다는 남한이 잘 살고 있고 특히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몇몇 그룹들이 정말 대단한 국제적인 그룹이라고 하는 정도는 요즘은 장마당 사람들은 압니다. 특히 상층부 사람들은 그걸 더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말 다른 그 해외 기업들 또 유수한 기업들 또 투자를 할 수밖에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삼성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예. 삼성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혹시라도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외자를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나 현재는 제재 국민이기 때문에 삼성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가 취해지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면 우리는 간다. 이분들이 다 이렇게 오셨지 않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향적인 태도를 또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일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예. 북한의 해외, 그러니까 뭐 단둥이나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이 가장 쓰고 싶어하는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입니다. 그걸 쓰다가 들어갈 때 놓고 가죠. 팔고 예. 가거나 예. 걸리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삼성에 대한 인지도는 북한 주민들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크죠. 그러니까 아마 정부도 고민했겠죠.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논란도 있는데 굳이 이재용 부회장을 데리고 간 이유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반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제 경험에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 외국의 제품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일테면 평양공항 있잖아요. 지금 평양 순환공항. 거기 죄송합니다. 남자 변기 있잖아요. 그게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남자 변기 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정말요? 예, 그리고 애들이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세발 자전거 같은 거. 거기 앞에 그 바구니 있잖아요. 예, 예. 시장 바구니 같은 거.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양철이 있는데 그게 성족입니다. 그런 그래요? 자전거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옷이 영어로 된 옷이 굉장히 많아요. NYSE 그 지금 뉴욕 지금 뭐 스톡인 예. 같은 어떻든 영어로 된 옷들을 다 입고 다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를테면 미국의 뭐 미국 뭐 자본 뭐 미국 제국 뭐 자본주의 이런 뭐 척결 뭐 이런 식의 아이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정치적 그런 구호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좀 잘 살고 싶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갈증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죠. 뭐냐면 과거에는 이념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그러면 예. 김정은 시대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난 이후로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독재자고 많은 유혈 숙청 그러니까
근데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서가 아니고 경제 부분에서 자율성을 상당 부분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데 간섭이 과거보다는 작거든요. 그다음에 시장 가면 일단 돈 있는 사람들이 물건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과거에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는데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 전반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이 안착이 되면서 북한에 사실 상당한 변화가 있고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저 웃음 뒤에 있는 그늘은 사실은 그런 거대한 변화입니다.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를 가면 갈수록 독재 체제가 작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 예. 고픈을 해야 되는 것들도 그럼요. 많고 하니까. 아까 카프레이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평양 시내 모습이 좀 비춰졌는데 가로수도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고 고층 건물들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아파트들이요. 이제 예. 연면거리 소위 이제 1년 만에 지은 그런 거리인데 그 아파트들을 지을 때도 국가 예산으로 다 충당을 한 게 아니고요. 사적 자본들이 들어갔어요. 그 사적 자본이라는 거는 국내 자본을 얘기하는 거니까. 국내 아니면 자본입니다. 아, 돈주죠. 북한 내에서. 예, 돈주. 예, 그러니까 돈주 부자들. 자본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돈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 돈주들에게는 일정량의 아파트를 분담을 해줍니다. 할당을. 그러면 이걸 분양을 해서 이제 돈주들은 자본을 회수하는 거죠. 우리나라 재건축이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 예. 단계로 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주민들 뭐 관료할 것 없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돈만 있으면 뭐든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야말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최소한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죠. 수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박하기도 하고 자기가 선의를 베푸면 트럼프 대통령도 선의를 베풀 것이다 생각을 해서 선도적으로 동창리라든가 풍계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줬잖아요. 근데 자기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일테면 뚱해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고난의 행군도 뭔지 모릅니다.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인 거고 이를 위해서는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사실 있는 겁니다. 다만 안전보장은 사실은 그러니까요.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지만 안전보장까지 해치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해달라는 게 종전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사실은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나 이런 데 상황을 보면은 평화가 올 걸로 알았는데 평화가 아니었잖아요. 더 혼란과 더 어떤 핍박과 더 곤궁과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뭐 북한 주민들도 어떤 체제가 안정되면서 경제가 좋아지기를 뭐 당연히 바랄 것 같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도 결국 이제 그걸 테고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을 뭐 입장을 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김정은 체제의 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가진 게 핵밖에 없거든요. 가진 게 핵밖에 없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내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보장을 해주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내놨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다피를 받고 우크라이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라서 내놓고 싶은 거고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둘이 서로 의지는 있으되 신뢰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큰 거죠. 지금 상황. 자주 보면 참 이렇게 풀리는데 남북처럼 말입니다. 북미 관계도 말입니다. 예. 오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아직까지 전해지진 않았는데요. 내일 오전에 또 2차 회담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회담이 끝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의문 내용을 발표할까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발표를 해야 되겠죠. 물론 옛날 같으면은 사실은 모든 공동선언문을 사전에 실무회 차원에서 다 조절을 하고 마지막 정상회담에서는 조금 잡기 몇 가지 수정하는 정도로 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든 어느 정도라도 이제 초안은 가져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되면 발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공동선언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남북한의 입장을 발표하는 또는 4.27 남북 정상회담처럼 각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예, 예. 뭐 그런 형식이 됐더라도 예.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신고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말이라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만약 안 나오면은 이번 정상회담은
그냥 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반도 정세가 돌아갈지 모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올바른 판단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관련된 어떤 입장문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비핵화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내일 비핵화라는 단어를 얘기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내일 많은 합의가 있을 거예요. 군사 분야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월드컵, 올림픽 공동개최 또 내년 전국체전 100주년에 대한 그다음에 또 3.1운동도 100주년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문화체육 간 인사들을 보면 스토리가 있는 합의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전 교수님 말씀대로 비핵화에서 밋밋하다. 비핵화 부분에서 벙벙하다.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가 묻힐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종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얘기는 나올 거고요. 다만 그 뭐 이런 표현이 좀 희화됐습니다만 잭팟은 북미 정상회담 터뜨리겠죠. 그럼요. 그래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예. 맞추. 그러니까 내일은 의지, 신고 의지 표명이라고 그렇죠. 해야 그런 되는 거죠. 것들이 네.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주는 최소한 이제 그런 정도는 충분히 나와야겠죠. 이번 회담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전날이죠. 어제 유엔 안보리가 미국 측의 요구로 열려서 이제 북한 제재, 뭐 대북 제재에 대한 이행 여부 뭐 빤한 주제긴 합니다만 그거 하겠다고 굳이 남북 정상회담 전날 뭐 초치듯이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그 전에 국무부라든가 폼페이오도 이번에 간다고 하면서 강경화 장관이랑 2번인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또 했을 겁니다. 뭐 정상회담 가서도 뭐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번에도 분명히 좀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진전이 있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일과 우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문 대통령의 신중한 성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불확실한 행보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보면 말이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리 왔죠. 예. 한징을 순방했고 그다음에 갈 때 또 한 번 한국에 들려서 협의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방북이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유엔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 조율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 이후에 폼페오 장관 방북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이전에 적어도 10월 중순이 제일 좋죠. 트럼프 그렇죠.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 2차로. 거기서 예. 이제 종전선언과 하고. 비핵화 조치가 맞받고 지면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는 순조롭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그러니까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중간 선거에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최근에 나온 그 외신 들어온 거 보면은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그 하원 주도권이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좀 하락하고 떨어지고 있는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한반도 문제 또는 북핵 문제가 선거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국내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반도 문제가 정말 평화적으로 잘 끝나고 정말 그 스무스하게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천하의 미국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을 해서 ICBM이 본토로 날라온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든 평화적으로 풀었다 한다고 한다면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다만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아무것도 안 내놓는다. 그런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선택지가 없죠. 계속해서 그럼 외교적 노력만 한다?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북한에 줘야 또 여론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시나리오인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으로 가는 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죠. 그 사람 성질에 강경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 내공이 쌓여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못지않게 내공들이 쌓여 있습니다. 김계관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지형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모한 선택을 하도록 트럼프를 추동하지는 않을 거다. 뭐 그렇게 계속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 오전에 회담이 마무리되면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이제 대부분이 친교 차원의 일정들이 그러게요. 많이 있는데 뭐 도보다리와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아마 두 연출가가 그동안 고민은 그거였을 겁니다. 도보다리를 능가하는 연출을 어떻게 하지? 네. 그러면 또 비슷한 대동강변을 산책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평양 시내 지금 좀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평양 주민들, 그러니까 조우하는 장면. 그러니까 평양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일단 나왔지만 뭐 여명거리 또 과학적 거리도 있습니다. 미래과학적 거리, 창광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자유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산보를 한다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산보를 한다든지 거길 서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도보다리를 능가하는 이벤트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오전까지 오늘 이제 그 공연 때부터 조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겠지만은 내일 정상적으로 기자회견이 점심 때나 이렇게 되겠죠. 오전에 빨리 끝나면 오전에 기자회견하고 이제 그때부터 편하게 식사를 하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오전에 끝내고 이제 실무진들이 문안을 조율하고 그렇죠. 오후에 하거나 이 정도인데 적어도 내일 오후부터는 아마 그런 연출들 예. 상징성과 의미가 부여야 되는 상당한 연출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만약에 회담이 잘 돼서요. 내일 오전에 얼추 끝나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들이 이제 그 문서죠. 이제 그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작성하고 하는 그 사이에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는 그때 말씀하셨던 개마고원이나 혹시 백두산을 가시려고 그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첫날에 두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들어가질 못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뭐 내일 또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내일 또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